새 정부 출범 후 윤석열 서울지검장 되자마자 지금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됐습니다. 약간 검찰로서 굉장히 난감한 입장일 수 있겠는데요. 상당히 검찰 지금 난감해하고 있더라고요. 법원 입장에서는 지금 구속영장 청구할 때 그 구속영장 청구서에 들어간 죄명이 업무 방해랑 그다음에 공무집행 방해 이 두 가지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범들의 대한 재판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더 이상 증거 수집을 하거나 뭐 그럴 필요성이 별로 없다고 본 것이고요. 그리고 또 덴마크에서 본인이 스스로 항소심 철회하고 이제 돌아온 것을 자진 귀국으로 봐서 뭐 스스로 돌아왔는데 설마 뭐 도망가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덴마크 사법당국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구금하고 있다가 얘를 이제 송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3천만 원 들여서 돌직구쇼에서 그 얼마 들었는지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3천만 원 들여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 직원들 5명 파견해가지고 그렇게 데리고 왔는데 구속영장 청구 기각되니까 굉장히 허탈할 수밖에 없죠. 덴마크가 허탈해하고 있다. 덴마크도 허탈하고 검찰도 허탈하고 다 같이 지금 허탈한 상황이고 국민 정서상 과연 이게 용납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제 생각에는 검찰이 조금 안이하게 대응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확실한 거 두 가지 업무방해랑 공직방만 넣어가지고 일단 영장 청구하면서 얘가 지금 오랫동안 해외 도피 생활했으니까 당연히 나올 것이다 라고 저처럼 안이하게 판단을 했던 것이죠. 네, 그렇지만 다른 여타 범죄들이 더 있죠. 저는 뇌물수수 공범죄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입장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그거 외에 무슨 재산 국외 도피라든지 또 혹은 이제 코어 스포츠 그 돈을 삼성 지원금인 거 알았는데 뭐 고양이 개사료로 쓰고 그다음에 남편 용돈으로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새로운 법률 적용 문제도 좀 검토를 해서 철저하게 재청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위 이 검찰이 용어 있잖아요. 영장 칠 때. 네. 영장 칠 때 칼을 갈고 정말로 밤늦게까지 준비해서 영장을 치면 대개 영장이 나오는데 되게 짜고 그냥 대충 쳤다. 이런 겁니다. 약간 그렇습니다. 정유라 씨, 최순실 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살펴보시죠. 영장 기각은 정유라 네가 가장 노릇을 해라. 애기도 키우고 어머니 옥바라지도 하고 집안일도 하라 라는 법원의 어떤 배려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을 내놨는데 김병민 박사님 어떻습니까? 이경재 변호사의 해석이 정말로 법원의 마음인가요? 이경재 변호사가 저런 걸 의도하고 시점을 적절히 조율해서 유라야 이제 들어올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점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화여대 입학 비리라든지 모든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거의 다 끝나서 이미 검찰이 구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사가 거의 다 마무리된 시점이기 때문에 정유라를 구속하는 것에 대한 실익이 사실 없다고 판단하는 명확한 시점이 존재하는 거고 하고요. 두 번째로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아직 어린 아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어린 아들이 있고 엄마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는 정유라 씨는 이미 떨어져 지내갖고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 있는 동안 단 한 번 가보지를 않은 상황이에요. 거의 지금 가족이 연을 끊고 살다시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구속돼 있는 상황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이 이경재 변호사가 얘기했다는 부분들은 사실 국민 감정과 정서를 살짝 건드리는 부분도 있는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불발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어린 아들을 돌봐야 되는 어미의 심정도 있을 거지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살짝 자극시키고 건드렸다라는 측면들도 볼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 재청구에 대한 고심 여부가 이제 생각되게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정유라 씨를 영장을 재청구해서 이제 구속을 시켜서 사실 수사하는 게 실익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구속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유라 씨를 어떻게든 조사한 뒤에 이거를 결국은 삼성의 뇌물죄에 대한 핵심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고민하게 될 것인데 검찰의 고민이 굉장히 깊어질 것 같습니다. 검찰도 구속영장 재청구할 때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바로 돌아오지 않은 아들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유라의 어린 아들이 곧 들어올 전망입니다. 정유라 씨 본인이 밝힌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고모분하고 아들분은 따로 들어오시는 건가요? 네, 따로 들어. 현재도 생활하시는 고모분하고 아들분은 체류 비용을 어떻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건 제가 모릅니다. 제가 아들 입국 날짜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드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좀 어떠세요? 네, 아들 덴마크에 있죠? 네. 어떻게 손으로 들여올 계획이 있으세요? 네.
김 변호사님,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검찰 쪽의 취재 내용을 보도해드렸어요. 정유라가 구치소에서 보는 사람마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면서 소위 어리광을 부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멘탈 갑이다. 검찰이 깜짝 놀랐다는 건데 결국은 지금 저희 취재진을 만나서 뭔가 두리번거리고 아들 보고 싶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검찰이 밝힌 대로 연출된 전략이 먹혀들었다는 거예요. 그 연출된 전략인지 아니면은 본인이 원래 그런 스타일인지는 저희가 뭐 쉽게 판단을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처음에 그 공항 보안구역에서 정유라 씨가 보인 태도를 보면 와 정말 개념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다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목소리도 굉장히 당당하고요. 오히려 본인이 더 억울해 보이는 측면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 영장 실질심사 이후에 그 검찰청 앞에서 또 한 인터뷰를 보면 내용 굉장히 어조가 많이 다운되어 있고 내용도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고요. 처음에 공항 보안대에서는 어떻게 고개 한번 숙이지 않고 사과 한번 없이 저렇게 떳떳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많이 좀 태도가 바뀌었어요. 물론 이것이 굉장히 큰 밑그림 하에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발랄하게 대응하다가 뭐 나중에 그 듣고 나서는 최순실 씨 혐의에 대해서 듣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반성하는 모습을 취하는 것이 뭐 논리 일관성 있지 않겠느냐 이런 큰 그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유라 씨의 나이가 좀 어리고 아직 이 큰 그림을 읽기에는 굉장히 좀 미숙한 면이 있고 그런 점을 볼 때 저는 정유라 씨가 뭐 진심으로 저렇게 행동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최순실 씨와 정유라의 행보가 묘하게 대조가 됩니다. 과연 검찰이 정유라 씨에 대해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주목이 되는 가운데 정유라 씨는 어머니 최순실 씨가 소유하고 있는 미승 빌딩에서 주말 동안 두문불출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덧붙여서 보도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돌직구 신문을 공개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뉴스일지 지금 만나보시죠.